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성동조선해양 법정 관리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전북 군산에 약 2,4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협력업체를 위해 1,3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안정자금에 500억 원이 편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임원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가 담긴 고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자에 성공하면 자본금이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번 증자로 카카오뱅크는 대출 영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매각 갈림길에 놓였던 MG손해보험이 결국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년간 단기 순손실을 이어온 MG손해보험은 인수 후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장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날이었는데요. 우리 양시장 모두 좀 무난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면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 넘는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봉투서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짝에는 좀 훈풍을 좀 예상을 했지만 어제 짝은 좀 아쉬운 흐름이었고 오늘 짝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작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했고요. 코스닥도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지수의 흐름을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장중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만기주의 영향도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지수의 분봉을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역시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흐름은 일단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은 선물 옵션에서 나오는 그런 단기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은 코스피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역시 주도 업종인 전기전자가 좋지 않죠. 특히 삼성전자가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중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수급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의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기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서 꺾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 적당히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세였고요. 어제장에 평택촌은 정우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을 해드렸을 때 이제 코스닥은 더 이상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시황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지만 이 같은 수급은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항상 저희 시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어윤학 연구원님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새벽에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세와 이슈 점검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그런 이슈에 의해서 지금 현물과 선물 쪽 가격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이렇게 함께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청권까지 받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656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심팩 메탈을 매수가 13,500원에 비중 20%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심팩 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1% 넘는 급등을 이어갑니다. 15,100원에 오늘의 종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라고 길게 좀 보면은 낮게 좀 횡보했었던 흐름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거든요. 바로 추세 알아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상담 종목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심팩메탈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41,900원, 비교가 0.37,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작년 3월 비교해서도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살펴보면은 올해 1월부터 거의 한 100%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기와 단기 추세 모두 우상향하면서 지금 둘 다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도 11% 넘게 올라가면서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13,500원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목표가 궁금하시다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셨어요. 언제쯤 청산할까요? 네,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5% 정도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더 아래에서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만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죠. 결국은 추격 매수 하셨는데 운이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도 본전을 이렇게 터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에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길게 들고 있었을 때는 결국은 매수가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 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수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또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는 거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는데 수익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운이 좋구나 생각하고 단기에 짧게 대응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12월만 해도 6,000원대 주가였는데 지금 15,000원이 넘어갔죠. 그래서 거의 1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요. 기업 흐름이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합금철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철강금속 업종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철강금속 업종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반영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너무 크게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는 거죠. 매수가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지수 상황이 불안한 흐름에서 지수가 꺾였을 때는 가치도 크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조금 더 나오면은 15% 정도의 정리를 하시고 조정을 다시 확실하게 받았을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합금철 가격 상승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장의 탄력으로 수익권 계속해서 지켜가고는 있지만 추격 매수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수익권 15%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 단기 급등으로 조정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그 조정 가능성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요. 끝자리 618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텔레콤을 보유하셨고요. 매수가는 26만 3천 원의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SK텔레콤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 넘게 좀 빠지면서요.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 보이면서 22만 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좀 통신주 보유하신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비교값이 지금 0.63, 적정 주가가 36만 5천 원대인데 소폭 지금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통신업 같은 경우는 지금 4종목밖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코비, SK텔레콤, LG U+, KT, 그래서 적정 주가가 지금 대부분 지금 저평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세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이제 내일이라도 중기 하락 추세 전환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추세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주라고 하면은 몇 개 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기도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정광 대표님이 일단 통신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만큼 현재 추세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역시 손실 구간에 계시거든요. 최저점 계속해서 좀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부분에서 그래도 리스크 관리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나 손절 10% 하시는데요. 지금 가격 자체가 마이너스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급등 출발하지 않으면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수하실 당시에 매수를 하면은 안 됐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만 3천 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수를 할 만도 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의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지수 흐름이 고점에서 꺾이면서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량주가 꺾인다 그랬을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지수의 상황을 보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종목 자체적으로만 보고 지수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업종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신은 역시 공공재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통신주 쪽에서 이 업종에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통신업종이 과거에는 지수방어주라고 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꺾이면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상 통신업종들은 앞으로도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결국은 손실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본전을 못되고 기다리다가는 본전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본전이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SK텔레콤 일단 매수 시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금요일장이죠. 내일장 급등 출발하지 않는다면 일단 정리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뭐 내일장 바로 좀 정리하는 전략 이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64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수고하십니다. 후성을 매수가 9,5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후성 먼저 확인합니다. 후성은요. 오늘 1.96% 상승하면서 9,3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12,000원대까지 튀었던 흐름에서 좀 조정을 심하게 받은 것 같은데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후성 종목은 적정 주가 3,900원, 비교가 2.41,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는 1년 전 비해서는 약 2배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나 단기 추세 모두 일단 중기와 단기가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과 하락, 그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이 됐기 때문에 뚜렷한 추세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21선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이제 한번 반등만 나오면은 이제 21선 위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에 대해서 좀 추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매수가 9,500원인데요. 최근에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이 9,500원 부근에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가 근처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대응하시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성의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 흐름도 괜찮고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매력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주가 자체가 고점이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뭐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이었는데 지수 상황을 감안하면 약간은 좀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최저점 매수하기는 또 그 힘든 상황이고요. 거의 최저점 근처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5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최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만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테마주지 않습니까?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지 않으니까 매수를 할 만했다는 생각인데요. 장기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 2,000원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2,000원까지 상승했으면 거의 수익이 500% 이상 난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크게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지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역시 단기로 마무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중기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수를 감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역시 그 장기간 상승한 종목이 고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랬을 때는 너무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고 짧게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 조정이 정말 크게 받았을 때 그때 중기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적인 상황 중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 대응 방법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수상만 보면서 조금 이르게 매수하신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을 10% 매도 후 크게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90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CSA 코스믹을 평단가 6,000원의 비중 30%, 1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CSA 코스믹, 오늘장의 종가는 3.99% 상승하면서 6,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와 종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세라든지 지금 적정 주가도 다시 한번 궁금하네요. 네. 참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적정 주가는 4,1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1.46, 지금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대비 최근 1년 동안 이것도 역시 한 2배 정도 이렇게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오기는 했는데, 중기적으로는 이제 급등 이전에 꾸준히 좀 흘러내린, 그러면서 지루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이제 본전이 왔기 때문에 우선 반드시 이제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버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가까지 드디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정말 중요하겠죠. 네. 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내일
급락 출발하면은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승해서 보합권 정도만 된다고 해도 본전 이상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게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본전 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고생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역시 이 종목도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매매를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000원이면은 오늘 가격이에요. 그래서 매수할 당시를 보면은 지금 작년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매수를 물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매수 자체가 추격 매수예요. 그래서 매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5%나 10%에 반드시 잘라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리고 길게 그냥 끌고 가면서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고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 근처에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네. 운 좋게 어제 급등하면서 오늘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중국 쪽 매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상승하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를 보시면 아마 그 30, 40대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이신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쪽이나 이런 매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데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에 또 중국 쪽하고 어떤 또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또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부분이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운 좋게 반등해서 본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 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간 좀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좀 하셨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지금 매수가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부분에서 좀 매도하시고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접근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좀 바라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자는요, 끝자리 001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신신제약을 매수가 12,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40% 손절가와 목표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 신신제약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2.71% 상승하면서 11,3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신신제약 오랜만에 좀 상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 고점이 15,000원 가까이 올라간 이후에 다시 지금의 현재 종가까지 좀 빠르게 눌린 상황인데요. 추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신제약은 적정주가 1,700원, 비교가 1.06, 지금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이제 올해 1월에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흐름 최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좀 중요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주가 거의 좀 유사한 가격대이고요.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고 단기는 하락 추세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장 12,350원. 오늘 좀 반등을 했음에도 좀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그렇지만 아직 1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그냥 정리하기는 조금 아쉽고요. 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 2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런데 손절은 안 하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홀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넉넉히 잡아드렸으니까요.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일단 매수가가 잘못됐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결국은 추격 매수 하셨어요. 추격 매수 하시고 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격 매수 하시고 나서 지금 홀딩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40%죠. 40%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달리 대응을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전략은 불필요한 전략이고요. 일단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 관련주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자리이기도 하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지금 반등이 나올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본전 이상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시 하락해서 마이너스 20%까지 간다고 하면은 물론 흐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해주자는 거죠.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완벽한 그 장담만 할 수 있다면은 기다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장담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또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주가에 대해서 장담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점 매수에 주력해야 되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사실 지금 가격이나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가격이 오히려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매수한 흐름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마이너스 20%까지 갔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폭을 좀 견딘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 20% 손절 라인 꼭 지키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승 시에는 본전에 좀 매도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13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진다이얼을 매수가 32,200원에 비중 1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일진다이아 흐름 확인하죠. 오늘은요. 5.19% 꽤 탄력 받네요. 28,400원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소폭 상승을 해도 28,400원이거든요. 고점 부근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진다이아 종목은 적정 주가가 14,300원, 비교값 1.99,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주가가 작년 3월 대비해서는 역시 지금 2배 가까이 이것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정 주가도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장기간 중기 상승 추세 보여왔고 지금도 지금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급등 후에 약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또다시 지금 저점 유지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7년까지 바닥권을 꾸준하게 지켜간 이후에 급등을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32,200원, 3만 원대 초반 가격대 매수를 하셨는데 워낙 좀 고점 부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 10% 대응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추격 매수예요. 매수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32,200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리고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 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본전이 오더라도 바닥에서는 20%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등은 아니고요. 물론 이 종목이 수소차 테마의 거의 대장주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상승해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목은 작년 6월에 주가가 8,000원대였습니다. 8,000원대에서 지금 33,00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300% 이상 수익이 발생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굉장히 폭등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역시 단기로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낮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역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테마주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추격 매수하셔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향후에 대응을 하시고요. 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손절 10% 대응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 의견이셨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손절가 이하라면은 좀 손절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내일장 대응도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이어갑니다. 다음 자는요, 끝자리 782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6일 CNS를 매수가 8,000원의 비중 20% 진단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6일 CNS 흐름 볼게요. 오늘은요, 2.50% 빠집니다. 6,630원 종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게 며칠인가 3월 7일 날에 정말 긴 음봉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네요. 추세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6일 CNS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7,900원, 비교가 0.84. 적정 주가와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추세 살펴보면은 중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좀 매수가가 상당히 좀 아쉽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폭이 아주 큰 종목,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세에 좀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좀 단기적으로 이제 정해진 기준만 놓고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일 CNS 같은 경우에 중기,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추세적인 흐름을 먼저 좀 확인하신다기보다는 기준을 좀 세우시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8,000원이고 지금 8,000원이 엊그제 그 3월 7일 날에 고점에서 미끄러졌던 그 고가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리할까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이 없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데요. 향후에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해주시고요.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은 그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아래로는 마이너스 25%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왔을 때 반드시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신 거죠. 최근에 급등이 나오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니까 결국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서만 매수를 하셨으면은 수익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나서 또 약간 운이 없는 게 사실 어제 또 급락하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손절가를 아래로 조금 더 길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은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물론 그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드렸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25%가 되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는 이 종목의 단기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더라도 본전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가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다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매매를 할 때 고점에서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고점을 찍고 나서 눌림목을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고 가격이 오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종목에 매몰되다 보면 급해져요. 그래서 이 종목만 보이고 이 종목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그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시장에는 2,000 종목 가까운 종목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항상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걸 명심하시고 6일 CN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가 높아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5%로 정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매도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 안에서 좋은 가격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특정 종목에 집착 또는 그 종목만 선별하지 마시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일 CNS 같은 경우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5% 둘 중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처리하시고 이후에 관망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민 점관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요일장에 담겨져 있었던 신규로 편입됐던 칩셋 미디어 오늘도 계속해서 보유 중입니다. 수익률이 조금 더 늘어났죠. 3.22%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전에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었던 칩셋 미디어를 화요일장에 다시 신규로 편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신규로 편입한 이후에 오늘장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칩셋 미디어는 기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8,500원에 한번 매수를 해서 15% 이상 수익이 발생했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흐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중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죠. 그래서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과 어느 정도는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을 했고요. 하락했을 때는 8,500원에 추가해서 대응할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폭락하는 상황만 아니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은 역시 중기적인 그런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테마라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사실 주가를 보시면은 중기 저점 부근입니다.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거의 중기적으로 저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에는 일단 칩셋 미디어를 하나를 놓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은 포트의 가장 중요한 건 주식 비중입니다. 주식 비중과 종목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면서 종목 수도 줄여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종목 수가 늘어나고 주식 비중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상에는 역시 3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종목 수도 두세 개 정도 이상 늘어나면은 그 지수 흐름이 평범한 흐름이었을 때는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면은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종목 수도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주식 비중도 너무 늘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종목들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도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은 가능한데 너무 비중이나 종목 수를 늘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테마주나 아니면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서 조정을 확실히 받은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면 확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식 비중과 종목 수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수 흐름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은 현재 관점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칩셋 미디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시장 흐름 급격하게 좀 빠진다면은 그때 매도 후 관망에 대한 그런 전망과 그런 계획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포트를 좀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주식 비중과 종목
종목수 조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안에서 이 두 가지 기준 꼼꼼하게 잘 지켜가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관련돼서 떴을까요? 먼저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이낸스 거래소의 해킹 루머에 암호화폐가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 마운트곡스 법정관리인이 4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했다라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연구원님이 간밤에 좀 악재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해킹 루머 소식일까요? 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 밖에도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다양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슈를 고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해킹 루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가 있는데 그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한 개인들의 계정이 이제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들이 실제 바이낸스 거래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개인들의 그 알트코인을 다 매도를 하고 자기네들이 다른 코인으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출금을 시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2분 만에 그 비정상적인 침입을 탐지를 하고 곧바로 이제 출금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커들이 오히려 이제 좀 손해를 입었다. 뭐 이런 이제 루머가 이제 밤사이에 좀 있었고,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의 CEO는 오늘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그런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을 자기네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이제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그 해킹 당하면서 이제 파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복구한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두 가지 코인을 이제 법정 관리인이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그 개인의 큰 손을 이제 고래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개인이 이제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세가 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약 16만 개 정도의 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일본 쪽에서의 어떤 대량 매도, 이런 가능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시세 그 이슈는 이제 선정을 안 했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 거래소 이름을 쓰는 모든 곳은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어제 밤에 나오면서 그것도 역시 시세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거래소의 해킹 루머에 암호화폐 급락한 소식이었고요. 비트코인 선물 역시나 $10,000가 깨지는 상황으로 9,8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소폭 좀 반등하고 있는데 워낙 좀 큰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격대가 $10,000가 깨진 상황이라는 점까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비트코인 선물 시세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암호화폐 좀 악재 속에서 각 그 화폐들은 또 어떤 지금 시세를 보이고 있는지 지금 궁금한데요. 시세 어떤 시세를 확인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지금 화면에 이제 비트코인 한국 가격이 어제 1,200만 원대에서 현재 지금 1,100만 원이 깨져가지고 지금 1,090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분 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그리고 일본발 악재 루머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다른 그 알트코인들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뜩이나 이 탄력이 약한 그런 시장이 이제 악재 루머 속에 더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더 이제 좀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알트코인의 거래 규모가 약 8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었다라는 이제 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3에서 5% 정도 그렇게 단기 대응 위주로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시세 점검 시간마다 G20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17일, 18일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있는데, 그 G20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큰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방법과 앞으로 장기적인 큰 축을 좀 어떻게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전에 저희가 또 시세 살펴드렸을 때 최근에 좀 유동성이라든지 탄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가 터지니까 힘없이 조금씩 좀 추세가 주저앉은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인 대응으로 앞으로는 좀 대응을 하시고, G20 정상회담이 3월 17일, 18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 축을 좀 중심으로 전후로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트코인은 모네로라는 코인입니다. 일단 이 모네로는 2014년 4월에 이제 발행이 됐고, 코드명은 이제 XMR이라는 코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형 코인이면서 시가총액은 현재 약 9위권, 그리고 블록은 한 2분마다 갱신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그 채굴 보상이 이제 7 모네로, 그리고 모네로가 다 채굴이 됐을 때도 그 노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소 0.3은 이제 유지가 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어떤 뭐 이더리움 이런 프로토콜을 안 쓰고 크립토 노트라고 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전송 금액 그리고 송수신 주소가 모두 암호화돼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중에서도 링 시그네처와 이제 스텔스 어드레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네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픽 카드라든지 전용 반도체 기기를 이용한 채굴도 가능하지만 컴퓨터의 CPU를 이용한 채굴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보안 이슈를 이제 이용한 어떤 악성 코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시중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북한발 모네로 어떤 악성 코드, 그것도 이제 이 모네로의 어떤 CPU를 이용한 채굴 특징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네로에서 핵심이 되는 이제 링 시그네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전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이 모두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각각의 노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송 신호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건데, 화살표 이외에 연결이 돼 있는 거미줄처럼 연결된 노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BA 이렇게 말씀드렸고, 스텔스 어드레스는 우리가 택배를 이제 집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편의점에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어드레스는 이제 가상 택배 주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로의 특징을 조금 쉽게 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네. 모네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귀엽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럭이 네. 어떤 이제 음식을 이제 배송을 하는데, 모네로 프로토콜을 거치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 돼가지고 그 내역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네로의 특징은 secure, private, 그리고 untraceable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최근에 조금 이제 블록체인 쪽에 이슈가 됐었던 네오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모네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맨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이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림 하나로 깔끔하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모네로에 대한 특징과 내용들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내용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저희가 투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과 함께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인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투자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지사항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도 많은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